안녕하세요, 여러분. EDM IELTS 소피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Cambridge IELTS 14 아카데믹 리딩 모듈의 실전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IELTS 아카데믹 리딩이란 어떤 시험이고 여러분들께서 목표로 하시는 점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들을 공부하셔야 하며 앞으로 저희 강의 총 12강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전 감각을 키우실 수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IELTS 아카데믹 리딩이라는 시험이 조금 익숙해지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이제 막 시작 단계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의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앞으로 공부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아카데믹 리딩 모듈은 어떻게 진행되는 시험이냐? 바로 총 3개의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로 800에서 1200자 정도의 어휘를 사용해서 과학이나 역사 또는 심리학 등의 학술지에서 발췌가 된 지문을 읽게 되시고요. 총 시험 시간은 60분으로서 시간의 제한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게 되는 개수는 바로 40문항이기 때문에 이 40문항을 6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스킬이 매우 필요하겠죠? 또 하나 여러분이 염두에 두실 것은요, 바로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와 얼마 전에 생긴 컴퓨터 딜리버 테스트의 경우에 질문이 많이 있으신데 두 가지 시험 종류 모두 다 별도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마도 목표하시는 밴드 스코어가 아마 있으실 텐데요. 자, 그 점수에 해당하는 40문항 중에 몇 개를 맞아야 내가 목표로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다음과 같은 밴드 크라이테리아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6점에서 6.5 그 이상에 대한 점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23개 이상을 맞춰주셔야 여러분들이 절대평가로 점수가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점수를 유지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어떤 문제 유형들이 아카데믹 리딩 모듈에서 등장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신 문제 유형은 아마 객관식 문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는 앞으로 이것을 Multiple Choice Questions라고 정리해서 한번 같이 풀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단답형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문에서 골라서 쓰게 하는 Short Answers 유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장을 빈칸을 주고 완성하는 또는 요약본을 주고 완성하는 유형 또는 도표라든지 차트라는 부분을 주고 그 빈칸을 채우기 하는 유형, 바로 completion 유형을 여러분들이 많이 푸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자의 관점에 대해서 일치한다면 yes, 아니라면 no, 정보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면 not given으로 대답해야 되는 IELTS의 고유한 문항도 푸시게 될 거고요. 역시 지문에 제시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또는 그릇된 정보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지를 물어보는 True, False, Not Given의 문제 유형도 상당히 빈출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은이나 아니면 연구자들, 과학자들의 이름을 매칭할 수 있는 연결시키는 문제들 또는 여러분들의 문장을 주어주고 그 마무리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게끔 만드는 문제 역시 우리는 매칭 문제 유형으로 정리해서 같이 풀어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단락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헤딩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유형들이 IELTS에서 등장하는 유형들이구나 라는 것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오리엔테이션 강좌에서 중요하게 드리는 팁은 바로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IELTS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런 시험용 리딩 시험을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이 팁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목과 부제목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라는 팁입니다. 왜냐? 제목과 부제목에서는 앞으로의 지문이 어떤 글을 담고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바로 정독하신다면 바로 IELTS를 알고 계시지 못한 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 지문을 정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찾아내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시간이라고 하는 타임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문을 시간을 많이 잡고 정독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즉, 제목과 부제목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은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잡아서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문제의 키워드를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문에 나올 내용을 짐작해보는 스킬을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빈칸 채우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rue, false, not given, yes, no, not given 등의 문제 유형은 문제의 한 세트가 지문의 순서대로 출제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1번, 2번을 풀었던 그 지문 앞부분을 찾으신다면 절대 정보는 나오지 않겠죠? 즉, 한 지문은 문제가 순서대로 풀릴 수 있다라는 한 세트의 문제 유형이 순서대로 풀릴 수 있다는 팁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 문제 유형을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시간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IELTS 시험이란 결국은 여러분의 어휘와 문법 실력, 그리고 빠르게 읽어내는 속독 스킬과 정확한 내용을 찾아내시는 정독 스킬을 모두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의 키워드가 지문에서 어떻게 패러프레이즈 되어 있느냐, 즉 다시 말하면 의역이 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고 다른 단어, 다시 말하면 의미는 같지만 여러분들의 단어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동의어 등의 사용을 통해서 짚어내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되어 있는 부분, 바로 동의어를 많이 알아두시는 부분도 여러분의 리딩 점수를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네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1강부터 12강까지 총 12개의 패시지를 통해서 Cambridge 14 IELTS 리딩 모듈에 대한 강의를 해볼 텐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리엔테이션 사항을 명심하시고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